예. 사실 이 맨발 걷기 열풍이 나타난 원인을 왜 갑자기 맨발로 걷는지를 제가 좀 봤더니, earthing. 지구하고 이렇게 접지해서 지구와 교감해야 된다, 통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막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좋은 거면 맨발 벗고 다니던 원시인들이 우리보다 좀 더 건강하게 잘 살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얼싱이라는 그 이론은 사실 정립되지 않은 이론이고 의학계에서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그걸 맹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악플 좀 달릴 수 있는데, 일단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맨발 걷기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아질 만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발에 상처 나는 경우에 치명적인 분들이 있어요. 당뇨 환자들은 발에 상처가 잘 낫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발단이 돼서 발을 절단해야 되는 일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특히 하시면 안 되고요. 맨발 걷기를 통해서 발바닥, 발가락 이런 것들이 자극이 돼서 내 몸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평소에 안 걷던 분들, 운동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맨발 걷기에 꽂혀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맨발 걷기로 얻을 수 있는 상당 부분의 이득은 신발 신고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걷기 자체의 효능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맨발로 걷기보다는 신발을 신고서도 바른 방법으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닿아서 걷고 발가락 근육도 충분히 써주고, 이런 좋은 방법으로 걸으면 꼭 맨발 걷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강에 도움된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걷는 것 자체가 그럼 무작정 다 좋으냐? 사실 걷는 것보다는 근력을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강도의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1시간 걷는 게 좋으냐, 5분 헐떡거리면서 뛰는 게 좋으냐 물어보면 저는 5분 동안 헐떡거리는 게 좋다. 심장에 자극이 가고 숨이 차야 된다. 그걸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걷기에서 건강상 최대 이점을 볼 수 있는 건 하루 7,000보에서 8,000보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만보계라는 걸 만들 때 사람 걷는 모습이 만자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만보계라는 이름을 붙이고 만보를 걸어라 라고 했다고 하는데, 만보 이상 걷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후에 시간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뭔가 운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고 싶으셔서, 또는 그냥 산책 삼아서 2만보 3만보씩 걸으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길게 하시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빠지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걷기를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걸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걸으시고 그 다음에 팔도 뒤쪽으로 멀리 뻗으셔서 흔드시면서 상체까지 같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요. 보폭은 1m 정도, 그렇게까지 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늘려서 고관절도 같이 움직이도록 걸으시면은, 그렇게 걸으시는 건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쉬엄쉬엄 2만보 걸으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취미생활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등산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합니다. 그런데 등산은 보통 친구들하고 같이 가시죠.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친구분들하고 같이 가시게 되면 페이스를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페이스를 맞춰서 가다 보면은 정상에 올랐을 때 힘든 상태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상까지 안 오르고 나는 돌아가고 싶은데 억지로 정상까지 같이 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려올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리에 힘이 다 풀린 상태에서 내려오다가 만약에 다치시게 되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고관절 골절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누워 계시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근육 빠지고 이제 더 이상 등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할 때는 페이스에 맞춰서, 내가 페이스에 맞춰서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까지 다리에 힘이 남아있는가, 그리고 이 친구들이 등산을 끝나고 나서 막걸리에 파전을 먹을 친구들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커피를 한잔할 친구들인가, 이런 것까지 좀 구분을 해가시면서 취미생활을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으로 매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이렇게 등산을 하시게 되는데, 그 등산을 하신 것 때문에 내가 운동을 했다고 안심을 하고 평소에 운동을 또 안 하시게 됩니다. 근데 노년에는 하루도 움직이시지 않으면 근육이 바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4가지가 충족이 되면 가장 좋은데요.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근력 운동,
밸런스, 균형 잡는 운동, 그다음에 스트레칭, 요 4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답 찾는 걸 좋아해서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무산소 운동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4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 4가지 중에 최소 3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단 오르는 건 걷는 거에 비해서 약 20배의 칼로리 소모가 있고요. 올라갈 때는 허벅지, 그다음에 둔근 등의 하체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밸런스를 잡게 되죠. 균형을 잡지 않으면은 계단을 제대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발의 위치도 생각을 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 계단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운동이 돼서 신경 발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걸어 올라가게 되면은 숨이 차는 유산소 운동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운동만 하신다면 계단을 오르시고 집에 가셔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방법, 요거를 사용하시면 유산소, 근력, 밸런스 운동, 스트레칭까지 4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젊은 분들은 헬스클럽에 가시면은 천국의 계단이라는 게 있죠. 스텝메일이라는 기계인데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 동안 이제 잠깐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텝메일 같은 경우는 그냥 매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을 꼭 보시면서 열심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선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은 보통 30대부터 줄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40세에서 70세까지 1년에 한 1에서 2% 정도씩 줄어들어서 40대 근육의 절반 정도가 70세에 보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40세부터 80세까지 아니면 30세부터 80세까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줄어드는 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근감소증은 예전에는 그냥 노화의 일부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봤었는데요. 2017년에 WHO에서 근감소증은 질병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당뇨라는 게 당뇨병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최근에는 비만도 비만병이라고 이름을 바꾸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병으로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노년 시기에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낙상사고가 발생할 때 지방이나 근육이 없으면 이게 몸에서 쿠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뼈가 부러질 위험이 더 크고요. 이렇게 해서 고관절 같은 곳이 골절이 되면 고관절은 뼈가 잘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와병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고 병원에 누워 계시면 이것도 뭐 데이터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제 주변 분들 그 예를 보면은 보통 노년에 7일에서 열흘 정도 병상에 누워서 꼼짝 않고 계시면 정말 근육이 확 줄어서 움직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육이 줄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그냥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몸의 근육은 호흡근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숨 쉬는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숨을 깊이 못 쉬고 숨이 점점 짧아지면서 노년의 마지막 사인이 폐렴으로 끝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뭐 당뇨도 있으셨고 고지혈증도 있으셨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숨을 제대로 못 쉬셔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만큼 근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돌봄 비용이 65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650만 원을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으려면 한 25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근육을 잘 지키고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2, 3일만 아프고 죽자라는 게 정말 실천이 되신다면 우리는 은행에 25억 있는 사람 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운동이죠. 안 하느니만 못한 운동. 그렇다면 이제 독이 되는 운동이 뭐냐? 첫 번째로 무리해서 하는 운동이에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어떤 어머니께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어머니 혈당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운동해야겠다 해서 집에 오는 길에 바로 헬스장 가가지고 등록하고 열심히 운동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한 3일 운동을 그렇게 하시다가 관절염이 생기셔가지고 무릎을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도 걸리고 동시에 무릎도 안 좋아져서 운동도 못하게 되고 이제 세트로 이렇게 몸이 2가지 질병을 다 가지고 가시게 된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초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이면 그냥 어머니 그러시면은 일단은
저기 집 앞 공터에서 좋아하시는 임영웅 노래 들으면서 한 30분 그냥 빠르게 걸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좀 생활 습관상에서 운동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내가 좋아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습관을 들이는 거를 먼저 우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설프게 하는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하는 케이스죠. 우리가 같은 동작을 같은 강도로 그냥 매일매일 반복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근육도 여기에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근육이 발달 안 하고 오히려 이제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정체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꾸준히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익숙한 자극을 하시기보다는 평소에 자극을 넘어서는 강도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자극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오히려 변화를 좀 추구해 보시라. 뭐 예를 들면은 가벼운 조깅으로만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면은 이번에는 뭐 수영이라든가 뭐 에어로빅 아니면은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 같이 좀 장르나 또는 장소를 바꿔서 운동을 하시거나 10kg를 10번 들어서 운동을 하셨다면 무게를 올려서 한 12kg를 올려서 한 8번 정도 해가지고 조금 더 강도를 올리는 식으로 운동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5, 60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면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동네 헬스장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헬스장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운동하는 데지 저희같이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 아니잖아요 라고 물으시는데 오히려 요즘은 헬스장에 5, 60대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 헬스장에 가면은 일단은 유산소 운동 할 수 있죠. 유산소 운동도 할 수 있고 이제 근육 운동도 할 수 있죠. 또 이제 전문 기구가 있으니까 내가 부상의 위험도 훨씬 적게 들여서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운동 전문가들이 계세요. 트레이너분들이 이제 바른 자세로 다치지 않게 운동을 또 알려주세요. 상대적으로 가격도 많이 안 들어요. 뭐 골프처럼. 또 이제 심지어 가면은 옷도 빌려주고 샤워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네 헬스장이 굉장히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5, 60대 분들께서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될 운동이 뭐냐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왜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 몸에서 근육이 가장 가파르게 줄어드는 나이가 바로 50대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사실 그냥 뭐 미적으로 뭐 울끈불끈하고 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일종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 관절, 뭐 인대, 연골들을 안 다치게 이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근육이고요. 또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이 또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50, 60대가 되었다. 근육 운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기초적인 코어 근육을 기를 수 있는 뭐 스쿼트, 뭐 런지 또는 뭐 벤치프레스 아니면은 뭐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들 처음 들으면 좀 생소하지만은 헬스장 가가지고 트레이너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이제 바른 자세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시거든요. 이제 그런 코어 근육 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점차 이제 운동에 좀 습관이 되시면은 뭐 상체, 하체로 나눠가지고 이제 작은 세부 근육들 점점 근육을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건강하려면 뭐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좀 애매모호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자, 그럴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는 거 먹고, 뭐 몸에 좀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전에 우리 몸의 나쁜 식사, 그리고 우리 몸의 나쁜 생활 습관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이 건강이라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더 하거나 뭐 더 사거나 더 돈을 쓰는 것보다 덜 하고, 덜 먹고 더 줄이는 게 더 필요하고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이어트도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운동 뭐 하루 종일 열심히 해도 뭐 밤에 치킨 한 마리 사실 먹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차라리 운동을 안 하고 치킨 안 먹는 게 낫지. 그렇다면은 뭐를 줄이고 뭐를 가장 먼저 버려야 될까? 되게 간단해요. 상식적인 거부터 고쳐 나가면 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뭐 치킨, 피자, 햄버거, 콜라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그러면은 안 먹어야 돼요. 뭐 술, 담배 하는 습관 몸에 좋나요? 몸에 나쁘죠. 그러면은 술, 담배 끊어야겠죠. 운동이 몸에 좋나요, 안 좋나요? 좋죠. 그러면은 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4에서 5회 정도 중고강도 운동을 한 30분 정도 조금 힘들더라도 꾸준히 해 주시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